안녕하세요. 저는 화자네 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유천이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주인공이 되는 채널인데요. 현재 구독자는 6만 5천 명 정도 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화자네 집이라는 채널 이름도 저라는 사람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직 실버 버튼도 받지 못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가 가장 유명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려는 제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해오고, 그 때문에 유튜브 채널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카운셀링 해주는 일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문의를 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본인의 직업적인 일이 바쁘다거나 혹은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거나 해서 아예 시작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상당하고요. 또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시들시들해져서 운영을 금방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주변의 전문직 지인들에게 유튜브를 시작하라고 많이 관건하는 편입니다. 잘 성공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뮤지컬 배우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1년 전쯤부터 유튜브 채널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배우가 휴일에 브이로그를 찍기도 하고, 공연 전 분장실의 모습을 찍어서 공연 전에 배우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찍어 올리기도 하고, 본인이 또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물론 이 친구는 영상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1도 없고, 또 전문 편집자나 영상 PD가 붙어서 함께 진행을 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업로드를 하면서 구독자들하고 소통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5천 명이 넘는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게 볼 수 있는 숫자겠죠. 하지만 5천 명이라는 구독자 숫자는요, 유튜브에서 동영상 광고가 재생되는 걸로 인해 벌어들이는 애드센스 수입으로는 절대 본인이 노력한 거 대비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1년이 지난 지금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타급 배우가 아니라면 뮤지컬 배우가 배우로서 활동하는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없는 비수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보컬 레슨을 하거나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 친구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 전과 1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보컬 레슨 문의 건수 1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보컬 레슨을 진행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됐고요. 지난 1년 사이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거 외에 이 친구에게 다른 변화나 이슈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 건수가 10배 이상 늘고 실제로 보컬 레슨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홍보를 하게 된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함께 일하고 있는 모 기업에서 예전에 야수파 화가들의 그림을 두고 그 그림의 배경과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물 제작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야수파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섭외해야 했는데 섭외 담당자가 제일 처음 한 일이 유튜브 창에 검색하는 거였어요. 야수파 화가, 미술관 큐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해당 전문가가 누가 있는지 서칭을 한 거죠. 과거였다면요, 미술과 전시 관련된 에이전시의 전문가 문의를 하고 그들이 전문가를 소개시켜줘서 인력을 보내주면 그 인력과 함께 일을 하는 구조로 보통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SNS가 우리 삶에 자리 잡았고 그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섭외한 분이 구독자 수가 3,000명이었습니다. 업계에서 1위였고요. 물론 이건 2년 정도 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분인데, 그분은 은행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시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유튜버로서 활동을 시작하신 분이었어요. 20대의 분이었고 은행원으로서의 경력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주로 만들었던 콘텐츠는 개인들이 재무 관리를 하기 위해 알 수 있는 간단한 팁과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은행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과 공기업 혹은 은행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취업에 관련된 팁을 전수하는 콘텐츠를 만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요, 구독자가 10,000명이 되기 전부터 은행들이 준비하는 자사 어플리케이션 PPL 광고라던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세무 절세와 관련된 강의에 굉장히 많이 초빙돼서 업무 능력을 많이 늘려가셨습니다. 은행원으로서 근무한 이력이 채 5년도 되지 않는 이분이 전직 은행원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자신을 브랜딩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이 3가지 사례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저는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진 전문직 분들의 사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실제 프로 골퍼분 중에 어떤 분은요, 늦은 나이에 혼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다가 1년 만에 소위 국내 골프 관련된 채널 중에서는 탑 클래스에 올릴 정도로 확 성장하셔서 실버 버튼도 이미 예저녁에 받으셨고요. 실제 본인이 운영하는 그 골프 학교, 그곳의 수입이 800% 이상 올라가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분도 계세요. 하지만 이건 아주 극소수의 사례이니까 소개드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독자 5,000명을 만든 친구의 이야기, 구독자 5,000명은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컨텐츠를 잘 만들기 위해 연구한다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거든요. 저는 유튜브 채널 개설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명함을 새로 판다고 생각하시라고요. 이 명함이 좋은 점이요, 자기 혼자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내 잠재 고객들한테 막 명함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명함을 매력적으로 잘 만들면 매력적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친구들을 불러와서 오토바이 여러 대로 명함을 더 열심히 뿌려줍니다. 그리고 덤으로 명함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돈도 주고요. 아니, 이런 명함을 대체 만들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얼른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유튜브라는 생태계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조금 쉽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제가 전자기기 리뷰를 하는 채널을 새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영상으로 지난주에 새로 출시된 아이폰을 리뷰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유튜브 백화점이라는 곳에 납품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화점은 어떻죠? 우리가 백화점에 도착하면 건물 층수별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보고 내가 원하는 상품군을 찾기 위해 엘리베이터 혹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걸어다니면서 직접 보고 비교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백화점은요, 특이하게도 고객들에 대한 정보가 아주 면밀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서요, 내가 백화점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들이 좋아할 법한 상품들만 쫙 보여지도록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좋죠? 편하죠? 네. 물론 고객들은 본인이 원하면 직접 내가 원하는 상품을 찾아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화점이 기가 막히게 추천을 잘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백화점이 추천해주는 상품을 보는 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게 됩니다. 편하죠? 하지만 이건 소비자 입장일 때의 얘기고요. 우리는 이제 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내 물건을 효율적으로 많이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이 백화점이 판매자의 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고객들에게 알려주는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첫째는요, 일단 많은 고객들이 우리 매장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던 학창 시절에는요, 동대문에 있는 밀리오레, 프레아타운 이런 쇼핑몰들이 그 패션의 성지 같은 곳이었는데요. 친구 중에 누가 옷 사러 간다고, 신발 사러 간다고 하면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옷이랑 신발 구경하고 사고 그랬습니다. 그 쇼핑몰 안에 들어가면요, 좁은 복도를 가운데로 두고 매장들이 쫙 질비하게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걸어가면요,
그 매장 안에서 형 누나들이 얼굴을 빼꼼 내밀고 저희한테 막 말을 거는 겁니다. 우리 후드티 새끈한 거 나왔는데 입고 가봐. 들어와, 구경만 해, 구경만. 또 어떤 형들은 뭐 나이키 보러 왔어? 우리 신발 다 있으니까 보고 가. 야, 딴 데 다 똑같아, 싸게 줄게 하면서 막 고객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썸네일과 영상 제목이에요. 고객의 시선이 머물게 하고 매장 안에 발을 들일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인 거죠. 그 동대문에 있는 형 누나들도 똑같습니다. 일단 매장 안에만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농담도 주고 너한테 칭찬도 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잘 어울린다고 해주고 해서 옷을 팔 자신이 있다 라는 거죠.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 만든 아이폰 영상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 매장 쇼윈도에 큼지막한 문구로 적어 두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아이폰 하루 동안 열심히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오길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 백화점은요, 곧바로 제 매장에 아이폰이라는 키워드를 보고서 아이폰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고객들을 제 매장 앞으로 조금씩 지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만 보고 제 매장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아니, 나 이거 영상 만든다고 카메라 2대나 쓰고 그리고 아이폰 설명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했고 중간에 짐벌샷도 있고 영상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무도 보러 안 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지? 하고 매장 밖에 나가서 보니까요, 양 옆에 아이폰을 똑같이 팔고 있는 매장에서 쇼윈도에 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아이폰 신상 민트 색상 리뷰, 이거 안 보고 사면 150만 원 날립니다. 또 반대쪽에는 신상 아이폰 액정 결함 이슈, 이거 꼭 확인하고 주문하세요 라는 식으로 적어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저는 뭐죠? 지난주에 나온 아이폰 하루 동안 열심히 사용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썸네일과 영상 제목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그들의 궁금증을 자아내서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노출 클릭률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제 매장 앞에 100명의 손님이 지나갔을 때 그 중에 몇 명이 매장 안에 들어오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유튜브는 사람들이 이 영상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표시하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노출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 매장 쇼윈도에 있는 썸네일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글에 가서 팀쿡 검색을 해서 애플 CEO 팀 쿡의 여러 사진 중에 가장 좌절한 모습에 가까운 사진을 구했어요. 그걸 포토샵에 가져가서 열심히 눕기를 딴 다음에 얼굴에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팀 쿡형 얼굴 아래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자극적으로 문구도 넣었습니다. 팀 쿡형 좌절, 애플 망하는 소리 들리는 듯하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제목을 넣어가지고 저희 쇼윈도에 딱 박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예전엔 힐끗힐끗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뭐야 하면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면서 매장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노출 클릭률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할 거고 제 유튜브 채널은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채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금방금방 발길을 돌려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영상 잘 만들었는데, 짐벌샷도 있고 아이폰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했는데 왜 나가는 거야? 하고 궁금해서 사람들이 남겨놓은 댓글을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평가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썸네일 보고 놀라서 들어왔더니 완전 어그로네. 영상에 뭐 썸네일 내용 아무것도 없구만, 어그로 오지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싫어요를 엄청 박으면서 영상에서 금방금방 이탈을 하는 겁니다. 들어왔던 사람들이 발길을 왜 금방 돌린 걸까요? 뻔하죠. 제가 영상 내용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썸네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극적으로 끌어들이기만 하고 그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 썸네일을 보고 아이폰에 뭐 엄청난 이슈가 있나 보다, 애플 휘청거리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막상 영상에 들어오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뉴비 유튜버 누구입니다 하면서 아이폰 디자인 칭찬하고 아이폰 사진 칭찬하고
이번 아이폰은 사진이 러 파일이 돼요. 그리고 이번 동영상은 무려 10비트로 촬영이 돼서 화질도 정말 개꿀입니다. 막 이러면서 아이폰 칭찬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아이폰 망했다고 무슨 팀쿡 얼굴 박아놓고 그랬더니 들어오니까 무슨 아이폰 완전 리뷰하는 정직한 영상을 보게 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 백화점에서는 CCTV를 통해 고객들이 들어갔다가 금세 다시 나오는 모습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지표인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겁니다. 10분짜리 영상을 100명의 사람이 봤다고 가정했을 때 그 100명의 사람들이 본 평균치를 내는 거죠. 영상 전체의 30%를 시청했다, 50%를 시청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10분짜리 영상을 1분만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영상이 건강한 영상이라고 평가할까요? 아니면 10분짜리 영상을 9분까지 보고 나가는 영상을 건강한 영상이라고 평가할까요?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출 클릭률과 지금 말씀드린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두 가지 지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출 클릭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궁금증을 끌만한 멘트로 현혹했다가 그에 대해서 영상 내용이 충족해주지 못하면 시청 지속 시간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지표를 통해서 유튜브는 저의 컨텐츠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유튜브가 평가하는 지표는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을 때 본인의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분석 탭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유튜버분들 보면서 어그로를 끈다, 썸네일로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든다 라는 말들을 하지만요, 여기에는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위 좋은 어그로와 나쁜 어그로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예시로 말씀드린 팀쿡형의 얼굴을 써서 만든 썸네일은 나쁜 어그로의 얘기겠죠. 영상 내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 홍보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상의 극히 일부가 나오더라도 그 극히 일부 나오는 것을 차용해서 썸네일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실 때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미리 염두를 해두고 만드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썸네일과 영상 제목은 영상 본문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차용해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유튜버 누구는 영상 썸네일도 그냥 영상 중에 아무거나 올리고 제목도 건성건성 써도 조회수 잘만 나오고 자주 인기 급상승 올라가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네, 분명히 그런 분들이 아주 많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이미 자신에게 충성 고객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를테면 명품관을 운영하는 분 같은 거죠. 명품관에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우리가 품질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혹은 이 제품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구매하지 않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그분들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 매장은 이미 충성 고객들이 알림 설정까지 해둬서요, 그분이 신상을 딱 출시했다 그러면 알아서 먼저 달려와서 그분의 신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응원해주고요. 시청 지속 시간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영상은 우리가 가이드를 삼기에는 좋은 예시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0에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썸네일과 영상 제목 그리고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이 중요 지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체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의 스튜디오 채널 안에서 이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그래프로 아주 면밀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몇 분대에 사람들이 많이 이탈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스킵을 하는지,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은 몇 프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내 영상에 3분대에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 그러면 내 영상의 3분대를 쭉 보시고서 사람들이 왜 나갔는가에 대해서 복기해 보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시다 보면 아주 건강하고 좋은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는
실력이 쌓일 거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건 딱 두 가지였죠. 노출 클릭률과 시청 지속 시간. 영상에 어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아주 적절한 썸네일과 영상 제목을 만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래프들을 통해 열심히 복습하고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채널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구독자들도 만족하는 건강한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